한글처럼 쉽게 배우는 훈민한자 강의 기초학습편 마지막 강의 제39강 보충편입니다. 먼저 거북귀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거북이의 그림이 있습니다. 거북귀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거북이의 머리와 어깨와 그리고 네 발과 또 등껍데기와 배를 상징한 글자를 결합하여 소전의 글자가 되었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서문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변형하여 거북귀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머리와 어깨이고 또 등껍데기이고 네 발이고 배와 꼬리를 상징한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거북귀 땅이름 구 갈라질 큐는 거북이의 머리와 어깨와 단단하고 금이 갈라진 등껍데기와 네 발과 배와 꼬리를 나타내어 거북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귀갑이 있고 귀갑은 거북귀 껍질갑이므로 거북이의 등껍데기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거북귀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가 땅 이름으로 쓰일 때에는 구라고 쓰고 또 발음하고, 이 등껍데기처럼 갈라진다는 뜻을 나타낼 때는 갈라질 균이 됩니다. 다음은 까치석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까치가 까치집에 앉아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까치석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이 부분은 절구구이고 그 밑에는 세조가 획줄임한 부분 글자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그 모양 그대로 절구구를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세조가 획줄임한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까치석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까치는 마른 나무 가지를 물어 날라서 높은 나무 위에 절구처럼 움푹하게 집을 짓는 새라는 뜻을 나타내어 까치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훈과 음은 까치석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거북귀는 우리들이 한자를 공부할 때 가장 쓰기 어려운 획이 복잡한 글자의 하나인데요. 이 부분은 거북이의 머리이고, 그리고 거북이의 어깨를 이렇게 나타내고, 그리고 어깨 모양을 이렇게 보충합니다. 그리고 거북이의 등껍데기 있는 부분을 먼저 내리긋고, 그리고 배껍데기와 꼬리를 나타내는 부분 글자를 이렇게 결합합니다. 다음에는 거북이의 네 발 중에서 두 개의 발을 나타내는 한 획을 가로그어서 여기서 여기를 건너뛰어서 이렇게 등껍데기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한 획입니다. 그리고 한 다리의 완성, 또 거북이의 발을 긋고 쭉 가서 여기를 긋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발을 완성하고 등껍데기에 갈라진 곳을 삐치고 긴 오른점으로 꿰어서 거북귀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다시 획수를 세보면 이게 하나, 둘, 셋, 네 획,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이게 아홉, 여기서 일이 가는 것이 열, 열하나, 열둘, 열세에서 여기까지 가고요. 열네, 열다섯, 열여섯. 그래서 16획입니다. 다음은 까치석입니다. 까치석은 까치의 그 집을 상징한 글자인데, 절구구를 위에 나타내서 절구처럼 움푹한 그런 집을 짓는 새가 세조에서 윗부분을 생략하고 변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세조의 생략한 부분을 완성하면 까치석입니다. 다음은 어찌해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닭과 그리고 오리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집에서 기르는 닭과 오리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보통 새에 비하여 날개의 길이가 작고 그에 비하여 몸집이 큰 특징이 있습니다. 어찌해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새의 날개는 사람의 손에 해당하므로 손조 손톱조를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뜻은 날개입니다. 그래서 날개가 작고 그에 비하여 몸집이 클되 큰 것을 나타내어서 어찌해의 글자 모양이 되었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서문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변형하여 어찌해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어찌해는 지보리의 생김새를 상징한 글자로 보통 새에 비교하여 날개의 크기가 작고
몸통이 큰 오리나 닭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오리나 닭이 일 어찌하여 그럴까 의문을 품는다는 뜻에서 어찌의 뜻이 되었고, 보기로 해악이 있고 해악은 어찌 또는 어찌하여의 뜻입니다. 훈과 음은 어찌해입니다. 다음은 해태체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해태의 석상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해태의 석상은 보통 행정구역의 경계선에 세워져 있습니다. 해태는 고대에 죄 지은 혐의가 있는 자를 이 짐승에 닿게 하여 죄의 유무를 알았다고 하는 상상의 동물입니다. 해태체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이 해태는 본래 사슴처럼 머리에 뿔이 하나 있고 사자 머리 모양을 한 상상의 동물인데, 소전의 글자에서는 이 사슴록에서 사슴의 머리와 그리고 가슴을 상징한 이 부분 글자에 몸통과 다리를 상징한 부분 글자를 결합해서 나타냈고, 해서에서도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변형하여 해태체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해태체는 선악을 판단하여 안다고 하며 사슴처럼 머리에 뿔이 하나 있고 사자 머리 모양을 한 상상의 동물을 상징한 글자로 이를 해태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훈과 음은 해태체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어찌해는 닭이나 오리가 날개의 길이는 작고, 그래서 이 날개의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로 손조, 손톱조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은 새의 날개의 뜻입니다. 그래서 날개의 길이는 작고 그에 비하여 몸집이 큰 그런 닭이나 오리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클대를 결합하여 왜 닭이나 오리가 그럴까 하고 의문을 품는다는 뜻에서 어찌해가 되었습니다. 해태체는 그 이 동물에 닿게 하면은 죄의 유무를 안다고 하는 그런 상상의 동물인데, 그 상상의 동물은 사슴처럼 머리에 뿔이 하나 있고 또 사자 머리 모양을 한 그런 상상의 동물인데, 뿔이 있는 것을 강조하여 사슴록에서 사슴의 머리와 그리고 가슴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를 위에 나타내고, 그리고 사슴의 그 몸통과 다리를 상징한 부분 글자를 밑에 결합하여 해태체가 되었습니다. 훈과 음은 해태체입니다. 다음은 뿔범사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머리에 뿔이 달린 범의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머리에 뿔이 달린 범을 본 일이 있습니까? 이런 범은 꿈속에서나 볼 수 있는 상상의 동물입니다. 뿔범사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뿔을 상징한 이 부분 글자에 범호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변형하여 뿔범사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뿔범사는 머리에 뿔이 달린 상상의 범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이를 뿔범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훈과 음은 뿔범사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우리가 교육용 한자를 배우는 동안에 갈마들체에서 한 번 나옵니다. 다음은 흩어질리입니다. 도우미 그리면 동물들이 모였다가도 서로 흩어지는 경우를 나타내었습니다. 흩어질리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짐승 형상의 산신을 상징한 글자인데, 이 부분이 그 짐승의 머리를 나타내는 부분 글자이고, 또 짐승의 몸을 나타내는 가슴흉과 짐승의 발을 나타내는 짐승 발자국류를 결합해서 흩어질리의 글자가 되었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그 모양을 변형하여 흩어질리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흩어질리는 짐승 형상의 산신을 상징한 글자로 짐승의 머리와 짐승의 몸과 짐승의 발을 나타내어 짐승들이 모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를 흩어진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훈과 음은 흩어질리입니다. 이 흩어질리는 교육용 한자를 배우는 동안에 떠날 리를 공부할 때 한 번 나옵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뿔범사는 범의 뿔을 나타내는 이 획에 범의 무늬 호를 결합해서 머리에 뿔이 달린 그런 범이라는 상상의 동물을 나타내어서 뿔범사입니다. 다음은 떠날리 흩어질리입니다. 흩어질리는 짐승이 모였다가도 때로는 흩어진다는 뜻을 나타내는데, 이 글자는 짐승 모양을 한 산신을 상징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는 그 짐승의 머리이고 이 부분은 가슴흉이 획줄만 모양인데 짐승의 몸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밑에 짐승 발자국류를 이 짐승의 발이라는 뜻으로 결합해서 흩어질 리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은혜시조 이름설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은혜시조가 되는 임금님의 그림이 있습니다. 은혜시조 이름설의 짜임은 놀랍게도 소전에서는 벌레의 머리와 벌레의 몸과 그리고 벌레의 발을 짐승 발자국류를 결합해서 나타내는데 이 글자는 일종의 벌레를 상징한 글자이고 그 이상의 뜻이 옥편에 설명이 없습니다. 이 소전의 글자가 해서에서는 고든선본으로 변형하여 은혜시조 이름설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은혜시조 이름설은 일종의 벌레를 상징한 글자로 이 벌레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이며 은나라 시조의 이름으로 쓰여 은혜시조 이름설이라는 뜻입니다. 또 이 글자와 같은 뜻을 가진 글자에는 매질개가 있는데 이 매질개를 직설설이라고 할 때 그 뜻이 됩니다. 훈과 음은 은혜시조 이름설입니다. 이 글자가 부분 글자로 쓰이는 글자에는 도둑절이 있는데 이 도둑절에서 오른쪽 아래 부분 글자로 쓰입니다. 다음은 날짐승금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새가 날아가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날짐승금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새의 머리를 나타내는 부분 글자로 이재금을 나타내고 그리고 가슴흉이 획길만 흉활흉을 새의 몸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새의 발을 짐승 발자국류를 결합하여 날짐승금의 글자가 되었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서문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변형하여 날짐승금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날짐승금은 날짐승을 상징한 글자로 지금의 글자는 새의 머리와 새의 가슴과 새의 발을 나타내어 이를 날짐승 또 새라는 뜻이며 보기로 금수가 있고 금수는 날짐승 금 여러 짐승 수이므로 날짐승과 길짐승 곧 모든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날짐승 금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은혜시조 이름설은 일종의 벌레를 상징한 글자인데 위에는 그 벌레의 머리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벌레의 몸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이고 또 그 밑에 벌레의 발의 뜻을 나타내는 짐승 발자국 유를 결합하여 은혜시조 이름설 벌레설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날짐승금입니다. 날짐승금은 이재금이 획줄한 모양을 글자 위에 이렇게 변형해서 나타내고 이 새의 머리의 상형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가슴흉이 획줄하여 흉활형으로 나타낸 부분은 새의 몸을 나타내고 그리고 새의 발의 뜻을 나타내는 짐승 발자국류를 결합하여 날짐승금 새금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목갈기렵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말의 머리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목의 뒷부분을 목덜미라고 하고 이 목덜미에 난 털을 갈기 또는 목갈기라고 합니다. 목갈기렵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머리꼴뇌를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목덜미의 긴 털을 상징한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목갈기렵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선분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변형하여 목갈기렵의 해서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자원은 목갈기렵은 말이나 사자 따위의 머리 아래 목덜미에 난 긴 털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이를 목갈기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훈과 음은 목갈기렵입니다. 다음은 여러 짐승 휴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여러 산짐승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산짐승의 공통된 모양을 상징한 글자가 여러 짐승 휴입니다. 그래서 이 소전의 글자에서는 두 귀와 그리고 머리와 몸과 발로 이어지는 부분 글자를 결합해서 여러 짐승 휴의 글자 모양이 되었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서문으로 그리고 점획으로 구분하여서 여러 짐승 휴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여러 짐승 휴는 산짐승의 두 귀와 머리와 발을 상징한 글자로 이를 여러 짐승 또는 산짐승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훈과 음은 여러 짐승 휴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목갈기렵은 머리꼴뇌를 글자의 위에 나타내는데 그 뜻은
목갈기가 있는 그런 짐승의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갈기를 상징한 목, 목덜미에 긴 털을 나타낸 그 갈기를 상징한 글자를 붙은 갈고리하고 오른점 두 번 찍고 또 붙은 갈고리하고 오른점 두 번 찍고 지게다리에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훈과 음은 목갈기엽입니다. 다음은 여러짐승 휴입니다. 여러짐승 휴는 그 산짐승의 두 귀와 머리와 그리고 몸에 공통된 점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그래서 입구를 두 번 하고 바전 모양을 하고 그 밑에 한번 길게 가로 긋고 이렇게 입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파자 기억법으로 기억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글자의 뜻과 관계없이 그 부분 글자로 분해하면 구구전 일구입니다. 그래서 구구전일구 여러 짐승 휴는 구구전일구라 구구전일구 이렇게 여러 번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한자를 10번 쓰면 평생 잊지 않게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훈민한자 강의 기초학습편을 훈민한자의 완전학습 과정에 따라 열심히 공부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공부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교육용 한자 1800자를 배울 때에 한자 자습서 시리즈나 훈민한자 강의 시리즈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배우면 됩니다. 먼저 훈민한자 시리즈에서 초등 훈민한자 1권, 2권, 3권, 4권은 한 권에 200글자씩 모두 800글자를 배우며 한자를 처음 배우는 초등학생이 자원을 쉽게 이해하도록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며 논리적으로 한자의 원리를 배우는 초등학생용 교재입니다. 훈민한자 원리로 배우는 한자 자습서는 기초학습편을 먼저 배우고 중학교 한자 자습서 상권, 하권과 고등학교 한자 자습서 상권과 하권의 차례로 교육용 한자 1800자를 1시간에 10글자씩 192시간에 완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에 20글자씩 학원에서 방학 특강으로 한 번의 방학 기간에 한 권씩 중상, 중하, 고상, 고하로 4번의 방학 기간 약 96일에 교육용 한자를 모두 잘 배울 수 있으며 물론 이때에는 가정학습 시간이 길어집니다. 한자 자습서 시리즈를 공부하고 시중에 한자 급수 수련 문제집으로 공부를 하면 바로 한자 능력 검정 시험 3급에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훈민한자 강의는 기초학습편을 먼저 배우고 훈민한자 강의 6급 한자학습편 5급, 4급, 3급의 차례로 배워나갑니다. 훈민한자 강의는 일주일에 5일씩 매일 1시간에 10글자씩 1년간 250시간의 교육용 한자 1800자와 수련 문제를 모두 익혀서 한자 능력 검정시험 6급부터 3급까지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하여 훈민한자로 먼저 교육용 한자를 잘 배우고 학교의 모든 공부를 할 때 한자어를 잘 알도록 힘써 나가야 합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늘 한자어를 물어보고 또 참고서나 사전을 찾아서 어휘력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한자 공부는 여러분이 청문회 큰 꿈을 이루어 나가는 밑거름입니다.